시간입니다. 폭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문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죠.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 환경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환경부가 인증 당시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이미 조작한다는 소프트웨어를 과연 발견하지 못했는지가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환경부가 국제표준 시험 방법에 따라서 그동안 인증시험을 실시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제표준 시험 방법으로는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대응, 그러니까 이미 조작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 되겠고요. 네. 특히 이번 조작은 도로를 직접 달리는 실차 주행이 아닌 차대 동력계라는 로라 위에서 앞 또는 뒷바퀴만 제어하는 랩 실험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라 더욱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미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언덕 구간과 내리막길, 평지를 재현하는 가감속 운영 프로그램들을 분석하면요. 이미 조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는 맹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원하는 출력과 연비를 얻기 위해서 폭스바겐이 일종의 편법을 쓴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미국 환경청조차도 소프트웨어 이미 조작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고 오히려 그 폭스바겐 측이 반대로 이미 조작 사실을 통보했다. 이런 해명의 기회를 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차대 동력계에서 배출가스 또는 수시 검사를 하더라도 폭스바겐의 그 로직 자료를 받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기본 자료죠.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이는 곧 폭스바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야만이 기술 검토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미국처럼 차에 장착하는 팸스라는 실도로 측정 장비를 우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면은 더 확실한 답을 구하자. 또 이런 뜻도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요. 허나 만일 말씀드린 것처럼 제출된 자료에서 이미 특정 바이러스 부분을 제거시켰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 네, 미국 환경청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도 미국에서 다른 단체를 통해서 이런 의혹이 이미 지난해 제기된 바가 있고 국내에서도 비슷한 적발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14년 5월 ICCT와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 그리고 국제친환경 교통단체가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그러니까 NOx를 탄압니다. 배출 확인 목적으로 세 차종에 대한 팸수 장비 분석 그러니까 랩이 아닌 실도로 조건 실험 연구에서 확인이 됐고 이것이 이제 불거지게 됐으니까요. 네. 영국의 결과는 곧바로 미 환경청인 US EPA와 캘리포니아 대기위원회인 카브에 제공이 됐는데도 좀 많이 시간이 걸린 셈이 됐습니다. 이즘 국내에서도 ECU를 비롯해서 에어플로어 센서, EGR 밸브 같은 환경 관련 부품의 임의 교체를 비롯 많은 수입차들이 적발이 됐고요. 이 가운데 폭스바겐은 10억 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으로 끝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과징금을 부과했다고는 해도 이런 사실이 즉시 반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소비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10억 원이라는 돈도 굉장히 약한데요. 네. 그랬는데도 이번에 환경부는요. 수시검사 불합격은 판매 정지나 결함 시정, 그러니까 리코를 뜻하죠. 또 거짓이나 부정 방법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답했고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 판매한 경우만 판매 대수가 아닌 한 차종당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유럽과 일본은 이 과징금 제도마저도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자 피해 보상은 국가가 아닌 그러니까 개인적인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바른 법무법인에서 대응하고 있는 집단 소송만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 비해서 훨씬 낮은 한국 과징금 상한액에 대해서는요. 국토교통부법인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타 부처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도 10억에 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 미국에서 2014년 5월에 문제가 제기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사실 1년 정도 지났잖아요. 폭스바겐이 내부적으로 좀 대처할 시간을 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반면에 우리나라 환경부는 사전 정보가 없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 BMW X5도 문제가 있다는 오보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세상이 시끄러운데요. 아까 말씀드린 US EPA와 카브 공동조사 결과에서 인증 기준인 0.044g/km보다
배출량이 무려 15배에서 35배가 높은 제테와 파사트외에도요. 당시 그 비틀과 골프 A3에서도 동일 문제점을 확인한 바 있다고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허용 기준 이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내가 되겠고요. 네. 실도 주행, 아까 말씀드린 팸스를 이용하는 데서는 초과되는 문제 해결권이 그때 당시 폭스바겐으로 슬며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엔진 전자제어 장치 소프트웨어를 1차 개선하겠다는 명분으로 12월에 자발적인 리콜을 유도하게 된 것입니다. 네, BMW사의 자동차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발견이 됐고 리콜로 작년 12월에 일단 무마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됐으니까 이번에 재점화가 된 거겠네요? 맞습니다. 리콜 실효성을 확인한 카브의 미흡 판정이 지난 5월과 7월 사이 발령이 됐고요. 발효가요. 그래서 우리 환경부와는 달리 폭스바겐은 이때부터 대응 준비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그만큼 찾아내기가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도 바로 이 점인데요. 네. 왜냐하면 폭스바겐이 미국 환경청에 임의 설정 사실을 통보한 시점이 9월 3일이고요. 또 US EPA와 카브 위반 통보는 9월 18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게다가 폭스바겐은 9월 22일에야 1,100만 대의 동일 프로그램을 적용 판매했다고 시인을 했으니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내 반입분에 대한 사전 조치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48만 대에 대한 리콜과 벌칙이 최대 21조 원 상당이고 또 제작 자동차 인증고시 제2조를 어긴 임의 설정에 대한 우리 과징금은 10만 원이다. 그리고 미국은 180억 달러의 집행이 가능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는 현행 배출가스 시험 모드와는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 저하나 또는 기능의 일시 정지와 지연, 변조를 따는 이번 임의 설정은요. 출력을 높이는 대신에 배출가스 정제 기능을 무색하게 한 범법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전 프로그램과 좀 대조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전 프로그램 확보는 필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속임수가 바로 출력 유지가 필요한 언덕 구간에서 조작이 됐습니다. 더욱이 낙수 배치를 줄이는 기능을 일시 정지시킨 변조는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핵심 문제가 되겠고요. 또 애로사항인 만큼의 최소 2, 3년 전에 미국 자료 확보와 명확한 로직 확인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달리 이슈의 데이터 버전이 국내에서 몇 번 바뀌었는데도 어떤 사유로 업데이트 됐는지가 공개되지 않는 점 또한 분석에 필요한 기초 정보가 모자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점인데요. 네. 이를 감안해 본다면 자칫 여론의 더블리식 대응은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폭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해서 교통이슈진단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